펄어비스 최근에 다소 아쉬운 모습이었죠. 금리 인상이 좀 오랫동안 지속될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진이라고 치면은 여진이 자꾸 왔었던 거죠. 펄어비스가 이제 5만 9천 원대를 붉은 사막이 이제 공개된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찍어주고 나서 이제 매물이 나오게 되고 이제 급락하고 나서 다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단기 평선을 좀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하락세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양봉이 뜨긴 했는데 이 양봉의 의미를 크게 부여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공매도가 너무 힘이 강하다 보니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은 정말 진짜 너무 많이 줄어든 건 맞고 근데 그렇지만 여전히 공매도의 집중 공세는 여전하다. 어쨌든 공매도 잔고만 줄어들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어쨌든 공매도 세력은 차익 실현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 주가가 어쨌든 적절하지 않다, 비싸다, 이런 생각으로 또 공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어쨌든 이게 빨리 상황이 되고 주가 상승에 탄력이 붙으려면 펄어비스의 어떤 신작에 대한 소식이 빨리빨리 나와줘야겠죠. 우리가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 중에서 이제 거의 다가온 부분들, 그리고 또 잘 대중들한테 좀 주주분들이 생각했을 때 잘 알려지지 못했던 그런 점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3년 이제 12월에 게임 오브 더 이어라고 하는 이제 하는 게임 어워드, 더 게임 어워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행사에서 펄어비스가 이제 웬만하면은 영상을 공개했었거든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깨비에 관련한 이제 도깨비의 캐릭터들이 이제 춤을 추면서 나왔었는데, 근데 뭐 도깨비 이제 플레이 영상이 아니라 춤을 추는 영상이어서 주가에는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뭐 도깨비에 대한 소식을 기대하는 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안 나온다고도 말 못하겠지만 나온다고도 말 못하겠고 그냥 애매한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 붉은 사막 같은 경우가 어쨌든 최근에 이제 실망해서 떨어지게 한 이유도 10분 영상을 공개한다고 IAR에서 못을 박았었는데 3분짜리 영상이 나와버려서 오래 기다렸는데 지금 이것도 이 3분짜리 영상도 어쨌든 엄청 연기가 된 거거든요. 1년 이상 미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뤄졌는데 3분밖에 못 만들었냐, 10분 왜 약속 안 지키냐, 어떤 약간 주주들과의 어떤 신뢰도, 그리고 뭐 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어떤 세력들한테도 좀 실망한 요인, 공매도 세력에 좀 타깃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었죠. 이 점을 이제 어쨌든 만회하려면 10분짜리 영상이 그래도 의미 있는 더 게임 어워드에서 정말 뭐 그래미 어워드가 있다면 게임 업계에서는 더 게임 어워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개를 해서 좀 전 세계 게이머들한테 다시 한번 이목을 끈다면은 주가에도 도움이 되고 내년 이제 2분기 출시 예정이거든요. 이번 연도 결과 개발 완료고, 그리고 이제 결과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출시를 공표해주면 좋겠죠. 왜냐면 의미 있는 자리, 의미 있는 곳에서 10분짜리 영상과 함께 마지막에 딱 출시일 공개. 정말 내년 2분기가 맞는지. 왜냐면 회사에서 이제 알려줬다기보다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전망하듯이 우리 업계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 이게 이제 내년 2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공표를 해주면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빠르게 주식을 상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주가의 상방에 도움이 될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공매도도 그렇고 이 금리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오늘 그래도 다행히 시장에서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시장은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그 여진을 계속 시장에서 부여받았어요. 그리고 또 추석이 길다 보니까, 연휴가 길다 보니까 어떤 자금의 이탈이나 어떤 매물의 추락,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있었는데 오늘 그래도 그거를 만회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게임주를 뭐 포함해서 모든 주식한테 어쨌든 좋은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다만 이제 뭐 이 양봉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게 또
이걸 5일선을 단기 이평선을 또 지지해주지 못하고 살짝 또 밀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가 펄어비스는 어쨌든 일을 지금 차분하게 해내고 있고 차근차근하게 증명을 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뭐 무조건 뭐 개발이 너무 늦은 걸 빌미로 뭐 어떤 공매도 세력의 어떤 그런 심리 공격에 우리가 휘말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주주분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궁금해하실 사항을 좀 갖고 왔는데, 썸네일을 보셨듯이 이제 AI에 관련한 부분인데요. 그 AI가 도대체 아마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펄어비스 AI에 대해서. 블랙스페이스 엔진이라고 하는 이 자체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엔진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게임은 검은 사막이 아닙니다. 검은 사막에 또 다른 엔진이 있었어요. 그것도 펄어비스 자체 엔진이고 이제 거기서 업그레이드한 차세대 또 다른 엔진인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블랙스페이스 엔진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엔진으로 사용하는 게임이 이제 붉은 사막 그리고 또 펄어비스도 슈팅 게임을 만듭니다. FPS 게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FPS 게임 만들고 있어요. 플랜 8이라고 하는 게임 그리고 붉은 사막 도깨비 플랜 8 이 세 개의 대작 게임의 이 최신형 엔진 블랙스페이스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블랙스페이스 엔진은 정말 지금 언리얼 5 엔진하고 견줘도 될 정도로 업계인들이 이 엔진을 체험해봤을 때 극찬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업계 사람들 말이 어, 펄어비스 이제 직원이 한 말인데 뭐 불필요한 마이그레이션이 없다. 그러니까 넣었다 뺐다 막 쓸데없이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깔끔하다는 얘기죠. 만드는데. 그리고 최신 기술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언리얼 5에서 그건 막 다 툴이 있어요. 뭐 유니티라든지 그런 게임 다른 회사의 엔진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잘 팔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엔진 회사들이 돈을 잘 버는 이유가 있어요. 다 그냥 그 프리셋이 있거든요. 거기서 또 자체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면은 그거에 맞춰서 그냥 개발자들은 그냥 뭐 단축키만 입력해도 어느 정도 다 구현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엔진 회사들이 그걸로 돈을 엄청 그 개런티를 계속 빨아들이는데 엔진이 없는 회사는 계속 지속적으로 돈을 줘야 돼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그 펄어비스는 그거를 자체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이 돈 나갈 일이 없는 겁니다. 게임이 성공을 하게 된다면 말이죠. 가정을 하면. 그리고 이제 어떤 자유자재로 개발자의 그 특유의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추구하는 건 이런 부분이야 라고 하는 부분을 그 개발자만의 어떤 개성을 살린 커스터마이징이 그 툴이 가능을 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장점들, 당연히 단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장점들만 봤을 때는, 차세대 엔진으로서 자리매김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고, 제대로 개발과 그리고 상용화가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발전했는지 그거를 이제 제가 예시를 들기 위해서 지금 이 사진을 직접 캡처를 해왔습니다. 이제 게임스컴에서 공개돼서 270만의 좋은 호응을 얻은 정말 평단의 좋은 평가를 받았죠.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하방이 제한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요인들 중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뭐 그래픽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파티클이라고 하죠. 이런 효과들이 정말 좀 그냥 검을 이렇게 한번 휘둘렀을 뿐인데, 여기에서 이 마찰이 되는 거를 약간 폭죽이 터지는, 아니면은 그 어떤 철을 이렇게 갈아버릴 때, 어, 나오는 그런 파티클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은 굉장히 좀 개성이 강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눈이 아프고 막 피로하다, 너무 과하다 이렇게 느끼는 반면 어떤 분들은 와, 어떻게 이런 정도의 어떤 묵직함과 타격감 그리고 왜 이렇게 그 검을 휘둘렀을 때 뭔가 그 빛바랜 진짜 그 검신의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굉장하게 잘 디테일하게 표현이 됐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엔진이다. 그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은 뭐 제가, 뭐, 과하게 부풀리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게임 업계에서 괜히 지금 기대받고 있는 게임이 아니구나. 그리고 주가가 뭐 당장이라도 뭐 3만 원, 2만 원 막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저는 이해가 되지만, 그런 분들의 어떤 의견과는 다르게 주가가 또 하방이
또 지켜지고 있는 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더 이상의 어떤 뭐 또 시장 때문에 급락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는 염두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어떤 회사가 뭔가 게임을 너무 못 만들었어. 회사가 할 일을 못했어. 게임 회사로서.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 영상에 투자 포인트들이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AI에 대한 부분은 펄어비스가 뭐 AI랑 무슨 관련이 있어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 펄어비스는 한 3년 4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이 AI의 개발, 사내에서 AI 개발을 따로 막 부서가 있는 건 아니라고 IR에서 밝히긴 했어요. 근데 AI를 접목시켜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게임을 만들기 위한 AI를 만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팔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AI를 통해서 이런 고퀄리티를 만드는데, 어쨌든 이 트리플 A급 대작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보통 4년에서 5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4년에서 5년을 걸린다고 하더라도 막상 나오는 결과물을 보면은 이거 대작 맞아?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스타필드라고 하는 게임이 최근에 어떤 이슈를 받았었죠.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는 아니던데 약간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붉은 사막도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나와봐야 아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AI와 차세대 엔진, 자체 개발 엔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정말 이런 보여지는 거에서는 진짜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영상에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 12월 달에 더 게임 어워즈에서 10분짜리 영상과 함께 출시일이 공개가 될 수 있는지, 그러면은 당연히 주가는 지금도 기대감을 받고 있는 주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망치를 보시게 되면은, 펄어비스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분기 전망치, 분기 컨셉보다는 전망치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년 전망치를 보면은 2배 이상 매출액이 상승한 게 보이시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뭐 더 이상 말을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붉은 사막의 성공 가능성을 정말 고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더 이제 출시일만 확정이 된다면, 그리고 더 좋은 모습을 10분에 녹여서 출시일과 함께 보여준다면, 이 증권사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목표가까지 주가가 볼륨업 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붉은 사막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게임을 볼 때, 이 메타버스 요소가 있는, 도깨비가 또 코인 시장이 금리가 인하되면 또 활성화가 될 거기 때문에, 이 게임이 또 어떤 모습으로 개발이 또 진행이 됐을지 또 최근 근황은 또 없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꽁꽁 숨기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꽁꽁 숨겼다가 나오게 됐을 때 폭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 그런 것까지 합쳐진다면은 그래도 이 펄어비스에 대해서 마냥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